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개별 강의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요.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최대값 빼기 최소값인 별로 필요는 없는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우기는 했지만 오늘 더 자세하게 배울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많이 사용하는 IQR이라고 하는 사분위간 범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집단이 우리가 다루는 집단이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서 필기할 곳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을 것인데 모집단의 분산은 항상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표본 집단의 분산은 항상 X바라는 S의 제곱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S의 제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모집단에서의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들의 흩어진 정도와 표본 집단의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는 뭐냐면 데이터 한 개가 그 다음에 중심, 즉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하나의 숫자를 표현해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0방지위원회처럼 제곱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크기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표본 집단의 자료의 분산은 데이터 한 개가 표본의 중심, 즉 표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0방지위원회 제곱이 뜨고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n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지만 다음 장에서 배울 최소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의 원칙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얘를 n-1로 나누어 주고 원래는 이제 동영상을 제시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다른 학기에는 진행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냥 간략한 설명으로 이제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잠깐만 한번 보면은요. 지금 우리 표본 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표본 평균은 항상 X바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표본 평균은 자료들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죠?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표본 집단의 분산을 유도하는 가벼운 간편식에 대해서 좀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표본 집단의 분산은 좀 전에도 했지만 n-1을 뭘로 나눠주냐면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으로 우리가 나누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분자는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 이 분자는 우리 그냥 제곱을 한번 풀어보죠.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2x바 xi 더하기 x바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누구한테만 걸린다고 그랬냐면 i들한테만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시그마 서메이션을 한번 분배해 볼게요.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에 얘 누구한테만 걸리냐면 i한테만 걸리거든. 그러니까 x바는 마치 상수 같은 거예요. 평균이 15다 이런 거 같은 거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분배를 하면 더하기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바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시그마 서메이션이 지금 누구한테만 걸리는 거냐면 i한테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얘는 어떤 거냐면은 3의 제곱을 6번 더한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6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지워주고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한편 요 식을 한번 보면은요. 요거를 한번 보면 좀 전에 이게 평균 계산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는 어떻게 생겼냐면 n 곱하기 x바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얘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 곱하기 x바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뭐 그냥 한번 써보죠. 뭐 마이너스 2 n 그 다음에 x바가 두 개 있으니까 x바의 제곱 더하기 n x바의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다시 정리하면 이 윗부분이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nx 바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만 계산한 거냐면 여기에 분자만 계산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s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1분의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nx바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이 평균을 분산을 계산하는 간편식이에요. 근데 이 식이나 원래 식이나 간에 이게 별로 안 간편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간편해졌냐면 얘가 지금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일단 평균을 계산을 해서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계산을 하고 빼서 제곱을 해서 걔네를 다 더해서 n-1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평균은 계산을 해야 되겠지. 일단은 평균은 계산하고 데이터 몇 개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를 어디다 빼고 제곱하고 이게 아니라 그 데이터만 전부 제곱해가지고 다 더하고 이걸 빼준 다음에 n-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 계산량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한편 이 분산이라는 애들은 어떤 거예요? 과반영되어 있잖아. 왜 과반영되어 있어요? 영방지위원회 제곱을 우리가 도입을 함으로써 과반영되어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본연에 이제 안 과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 과반영이 아닌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바꿔주고 싶으면 당연히 제곱을 상쇄시키고 싶으면 스퀘어 루트를 씌워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표준 편차 이런 표준 편차들이 사실은 실제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 주는데 더 적합한 것이다. 이런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동계수에 대해서 CV라고 부르는 변동계수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과 그 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이 CV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항상 뭐 어떤 경우는 아니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 CV라는 변동계수는 x바를 즉 평균을 s로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곱하기 100 해줘서 이제 퍼센트로 나누어 만들어 주는데 이제 얘네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그 퍼센트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IQR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IQR을 이용을 해서 박스 플랫을 좀 잘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 플랫을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잘 배웠지만 박스 플랫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 플랫을 그리는 방법. 근데 이제 사실은 박스 플랫은 이제 그 박스 플랫하고 그 다음에 스캐터 플랫은 어떤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프여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손으로 그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일부 통계 프로그램에서 박스 플랫을 그리고 나서 오늘 가르쳐주는 이너 펜스라든가 아우터 펜스 혹은 어드젝션시 밸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박스 플랫이기는 한데 저거는 뭐야 싶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5숫자 요약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누구냐면은 최소값, 그 다음에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third quartile, 그 다음에 최대값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박스를 우리가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박스 어떻게 그려줘요? 이제 그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일단
그림을 그려주고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Q1하고 Q3를 찾아서 박스의 양쪽 끝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자의 양쪽 끝이 Q1, Q3가 되도록 박스를 그려주고, 얘 마치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우리가 벨트를 왜 차냐 뭐 그러면은 여기가 허리라고 가르쳐 주려고 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Q3, Q2를 가운데 칸막이는 Q2가 되도록 저렇게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까지는 이제 다 그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박스 플랫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만큼을 우리가 25%잖아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또 얼마냐면 25%잖아요. 또 이만큼은 25%, 또 이만큼은 25%인데 데이터들의 말하자면 가운데 중간 25%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겠어.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처리를 하겠어. 이게 지금 박스 플랫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25%만 우리가 보는 거는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그 정도 데이터는 많이 버렸지만 내가 만약에 구제해 주려면은 그 다음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면 좋아 하는 것이 이너 펜스라고 불리우는 펜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너 펜스들을 보통 그려주는 통계 펜키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너 펜스, 얘도 이너 펜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박스 25% 말고 처음으로 우리가 그 다음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이너 펜스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나머지 또 한 번 더 확장하면 어때? 그러면은 얘는 아우터 펜스라고 불리우는 데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지금부터 배울 좀 자세한 박스 플랫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너 펜스하고 아우터 펜스를 아까 우리가 배웠던 IQR이라고 불리우는 3, 4분위에서 이제 1, 4분위를 뺀 이 구간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펜스를 쳐요. 이 뜻은 우리 데이터가 모여 있는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펜스는 기계적으로 쳐 있는다는 거지. 그 뜻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박스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너 펜스를 쳤는데 이너 펜스는 이렇게 쳐졌어요. 근데 아우터 펜스를 예를 들어 쳤어. 그러면 아우터 펜스는 이미 우리가 미니멈 데이터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위치 자체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데이터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박스를 그렸어요. 지금 설명한 이야기를 좀 하죠. 이너 펜스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 펜스를 치는데 이너 펜스하고 아우터 펜스는 어떻게 치냐면은 일단 이너 펜스는 Q1 지금 여기 요 그림을 잠깐 조금만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펜스를 어떻게 치냐면은 중간에 25% 더하기 50%를 보는 것이 너무 많이 버리는 것 같아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니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맥시멈인데 여기가 Q1이고 얘가 Q2고 얘가 Q3란 말이에요. 펜스는 어떻게 치냐면은 Q1에서 내 조금 어느 정도 나간 거, 그 다음에 Q3에서 조금 어느 정도 나간 거, 요만큼 우리가 펜스를 치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Q1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빼준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Q1 빼기 Q1에서 1.5 곱하기 IQR만큼 나갔으면은 이게 이너 펜스의 하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한은 어떻게 하냐면 Q3에서 여기 Q3에서 더하기 하는 거잖아요.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을 하면 이너 펜스의 상한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렇게 이제 펜스를 치는 거고요. 요만큼 그래 그 박스만 볼 게 아니라 그 다음번 확장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너 펜스까지 보겠어. 이게 이제 여기고요. 그러면 아우터 펜스라는 건 어디냐면은 나는 이너 펜스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쳐주겠어. 나는 이너 펜스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쳐주겠어. 이게 아우터 펜스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펜스라는 것은
펜스라는 것은 어떻게 치냐면은 Q1에서 아까 그 이너 펜스가 1.5 곱하기 IQR이었으니까 얘는 Q1에서 빼주는 거죠. 요쪽 방향으로 가니까 Q1 빼기 3 곱하기 IQR로 우리가 계산을 Q1 빼기 3 곱하기 IQR로 계산을 하고요. 아우터 펜스의 상한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가 Q3니까 Q3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Q3 더하기 3 곱하기 IQR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펜스는 쳤잖아요. 아, 그래, 나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있었을 때 여기 이제 중간에 50%를 좀 생각을 하고 중간에 50%만 생각하니까 너무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너 펜스도 좀 쳐주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 아우터 펜스도 좀 쳐줄게.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이너 펜스하고 아우터 펜스는 Q1, Q3 자체가 원래 지금 뭐냐면은 그냥 그 자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Q3 빼기 Q1을 한 IQR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펜스는 그렇게 쳤지만 나는 도대체 어느 데이터까지 구제를 한 거니? 이거를 이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드젝션시 밸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어드젝션시 밸류는 어떻게 찾냐면은요. 이 어드젝션시 밸류라는 거는 이너 펜스의 내부면서 펜스의 경계치에 가장 가까운 관찰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너 펜스의 내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요 안에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만 펜스의 제일 가까운 내 데이터야. 제일 가까운 내 데이터. 그러니까 나는 박스가 말하는 중간에 모여있는 50% 말고 이너 펜스를 통해서 내가 구제해준 데이터 중에서 제일 멀리 있는 애는 누구니? 이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드젝션시 밸류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양쪽 이너 펜스의 내부이면서 펜스의 경계에 가장 가까운 관찰치를 우리가 어드젝션시 밸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그릴 때는 그렇게 잘 안 그리는데 우리가 무슨 R이니 세스니 SPSS니 뭐 스타타니 이런 거 가지고 그 통계 패키지를 돌릴 때 박스 플랫을 본인이 알아서 그 패키지가 이렇게 알아서 계산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요. 박스의 양쪽 끝에서 어드젝션시 밸류까지 이렇게 좀 진한 선을 한번 이렇게 더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저기가 어드젝션시 밸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인간 통계 패키지는 아니지만 한번 써볼까요? 상자의 양쪽 끝에서 양 끝에서 어드젝션시 밸류까지 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뭐 어드젝션시 밸류는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그래, 이너 펜스를 통해서 너네가 구제가 된 게 누구니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너 펜스를 넘어가면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치, 특이치, 특이하게 큰 값이나 특이하게 작은 값. 그런데 이게 아우터 펜스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너 펜스와 아우터 펜스 사이 여기에 있는 값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아우터 펜스를 넘어간 값들도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상치기는 한데 조금 차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마일드 아웃라이어하고 요 6번은 여기다 쓸게요. 마일드 아웃라이어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마일드 아웃라이어라는 게 누구냐면 얘는 이너 펜스하고 아우터 펜스의 사이에 있는 내 값이에요. 내 데이터의 값. 얘는 자리만 어쨌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데이터가 존재하면 걔네들은 마일드 아웃라이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우터 펜스 바깥쪽으로 있는 것. 그래서 아우터 펜스의 바깥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를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익스트림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마커블한 아웃라이어잖아. 진짜 얘네들은 아웃라이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통계 패키지를 쓸 때 패키지에서 여기 막 이렇게 별표나 있잖아. 막 이런 동그라미 이렇게 조금 이런 걸로 막 찍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누구냐면은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거에서는 예를 들었었나요? 아마 그 공통 강의에서 예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래서 5, 8, 20, 24, 25, 26, 28, 30. 그 다음에 30 그때 이제 뭐 그 용돈 그거죠. 그 다음에 35, 37, 40, 100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면은요, 뭐 계산이나 마나 그냥 관찰을 해보면 얘가 누구냐면은 미니멈 값이고요. 그죠? 얘는 누구냐면 맥시멈 값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간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중간값을 뭐 Q1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X 미니멈은 5고요. Q1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00분의 그죠? 100분의 25 그러니까 4분의 1 데이터가 전부 15개거든요. 그러니까 15 더하기 1이 아니고 이 번째를 표현하는 거잖아. 이 번째를 표현해 보면은 Q1은 누가 되냐면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24가 Q1이 되겠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Q2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Q2는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15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 번째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Q2는 30이 돼요. 똑같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쓰지는 맙시다.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요, 여기가 Q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Q3는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100분의 75 곱하기 저기 15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Q3는 어디서 계산이 되냐면은 35에서 Q3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얘가 Q3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IQR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지금 35 빼기 24로 계산하니까 11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죠. 이너펜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너펜스 계산하면 Q1 24 빼기 1.5 곱하기 IQR 그 다음에 Q3 35 더하기 1.5 곱하기 IQR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7.5고요. 얘는 51.5가 나와요. 아우터 펜스 한번 쳐볼까요? 아우터 펜스를 치면 아우터 펜스는 Q1 빼기 3 곱하기 IQR 그 다음에 11이죠. 111이 아니고 그 다음에 Q3 더하기 3 곱하기 IQR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얘는 마이너스 9고 얘는 68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제를 왜 이렇게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데비에이션 된 한쪽으로 치우친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Q1이 누구냐면은 X 미니멈이 누구냐면 5예요. 그래서 X 미니멈을 5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이 100이잖아요. 근데 Q1은 어디냐면 24에 있어. 자, 그 다음에 Q2는 어디냐면 30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Q3가 35에 있어. 그러면은 박스가 어떻게 생기면 요렇게 이제 박스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이너펜스 한번 쳐볼까요? 7.5에서 이너펜스가 쳐지고요. 7.5에서 이너펜스가 이렇게 쳐지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잘못 그렸다. 이쪽으로 좀 길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너펜스가 51.5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미니멈과 맥시멈 레인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Q3를 계산을 해보면은 Q3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Q3가 아니고 아우터 펜스를 계산을 해보면 아우터 펜스는 미니멈이 5인데 우리 아우터 펜스는 여기 마이너스 9에 이렇게 가 있어서 이렇게 벗어나 버려요. 그 다음에 아우터 펜스는 68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그림을 왼쪽으로 공간을 좀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림을 예쁘게 못 그렸는데 어쨌든 그래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서 이너 펜스는 이렇게 예쁘게 잘 쳐지는데 아우터 펜스는 이렇게 쳐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너 펜스에 아니면서 이너 펜스와 제일 가까운 애들을 볼까요? 자, 이너 펜스는 7.5하고 51.5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이너 펜스의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너 펜스에 제일 가까운 것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8하고 그 다음에 40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드젝션 밸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100 이런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익스트림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박스 플랫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강의 노트 상으로는 연관성 척도가 좀 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연관성 척도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설명이 길어가지고 동영상을 잘라야 되니까 우리 특이값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동영상을 자르고 그 다음에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 다시 동영상을 만들게요. 이제 특이값은 좀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혹은 데이터 끝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특이값 아웃라이어를 설명을 할 때,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할 때 아웃라이어가 등장을 하면 걔가 기입 오류, 그러니까 입력하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입력하면서 생긴 오류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생성한 그 생성자에게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확인을 못 받으면 아웃라이어가 있는 상태로 분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상태로 분석을 해서 우리 의뢰자한테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 의뢰자가 난 잘 모르겠고 그 분석하는 사람이 판단해줘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어서 우리는 뭘 사용을 하냐면은 Z값이라는 걸 사용해요. 근데 지금은 Z값을 우리 아웃라이어를 찾는데 Z값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Z값은 이런 데 쓸 애가 아니야. 근데 Z값에 정말 많은 엄청 극단적으로 많은 좋은 쓰임새가 있지만 그 쓰임새 중에 일부 아웃라이어를 표현을 하는데 Z값이라는 걸 쓰일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통계라는 집안에 불이 났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5개의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나오면은 통계라는 집안을 다시 리빌드 할 수 있어. 다시 만들 수 있어. 이런 5가지 중에 한 개가 Z값이에요. Z스코어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찾는 그런 용도로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을 아직 어떻게 구하는지 물론 공통 동영상에서 배우셨겠지만 아직은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Z값이 절대값이나 혹은 절대값 3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우친 값이라는 아웃라이어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Z값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 공통 동영상에서 열심히 들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가 X1부터 X2, X3 X4 이렇게 해서 쭉 가서 XN 요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의의 평균하고 임의의 분산을 갖는 그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Z스코어라는 거는 Z값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쇳가루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막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자석을 딱 가져다 대면 걔가 예쁘게 이렇게 딱 그 동그란 무늬로 자석이 막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자석을 딱 갖춰다 대면 쇳가루가 이런 모양으로 딱 정렬하잖아요. 혹은 그 쉬는 시간에, 그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그 운동장을 생각을 해볼까요? 학생들이 막 운동장에 그냥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근데 5교시 체육이 시작됐어. 그래서 체육이 시작돼서 체육 선생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반장이 부르겠지. 기준 정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딱 제대로 이렇게 딱 정렬을 하겠죠.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Z스코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Z스코어는 어떤 거냐면요, 데이터 자체에다가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게 Z1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X1이겠죠. X2 빼기 X바를 S로 나눠주면 이게 Z2예요. 얘는 X3 빼기 X바를 S로 나눠주면 이게 Z3가 되는 거고, 쭉 이렇게 가서 XN 같은 경우에는 XN 빼기 X바를 S로 나눠주면 그게 XN이 되는 거겠죠. 말을 잘못했죠. ZN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무렇게나 생긴 데이터를 우리가 요런 모양으로 바꿔주면 Z 값들로 바꿔주면 이 Z스코어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 Z스코어는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자료를 굉장히 예쁘게 정렬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얼마나 예쁘게 정렬시키냐면 평균은 1, 분산은 0인 그런 애들로 정렬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면은 평균은 1, 분산은 0인 데이터로 정렬을 하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데이터도 평균,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라면 평균은 1, 분산은 0짜리로 예쁘게 딱 모일 거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평균은 1, 분산은 0짜리로 이렇게 모일 거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이렇게 모인다면은 세상의 모든 애들을 똑같이 이렇게 만든다면은 얘네들의 특징인 서로 다름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혹은 그 서로 다름이 없어지지 않나요? 이런 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마치 어떤 거 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 둔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모래 이렇게 산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모래 알갱이 천만 개, 억만 개를 가지고 모래 둔덕을 만들어도 둔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모래 알갱이 예를 들어 한 10,000개 정도만 가지고도 그런 모양의 둔덕을 똑같이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겠지만 차이는 안에 들어있는 모래 알갱이의 개수가 차이가 있겠죠. 즉 밀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Z값은 아무렇게나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예쁜 Z값으로 탁 모으지만, 즉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데이터들로 딱 모으지만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편 평균은 1, 분산은 0 이렇게 딱 모여있는 데이터니까 얘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나 혹은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벗어난 데이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Z값들을 특이값을 발견하는 데이터로 우리가 특이값을 발견하는 가늠자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고요. 한편 Z스코어에 대해서는 요 이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좀 더 많이 배울 건데, 우리가 Z스코어의 평균은 0, 분산은 1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동영상이 길어지면은요,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Y색에 올라가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동영상을 여기서 끊고요. 요번 주에는 조금 동영상이 조금 많을 거예요. 왜냐면 확률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 뵙겠습니다.